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젊은 지식인 두 명의 눈에 띄는 사회적 발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범좌파 진영에서 활동했다가 이 좌파 진영 인간들의 행태와 좌파적 세계관의 환멸을 느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범우파로 과감하게 변신한 분들입니다. 한 명은 민주당 대전시의원 출신으로 이 현 법무장관인 박범계 국회의원의 문제점, 박범계가 지역구가 대전입니다. 내 문제점을 정면으로 저격했다가 민주당과 인연을 끊은 김소연 변호사, 여성 변호사이고, 또 한 명은 광주 출신으로 과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다가 최근 고향인 호남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 나연준 제3의 길 편집위원입니다. 먼저 김소연 변호사는 4.15 총선 부정 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 요구를 원천 봉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 이 두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선거 공정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애국시민들에게 소위 태극기, 틀딱, 극우 낙인을 서슴지 않고 찍어대고 있는 일부 바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제 검증기일이 겨우 잡히기 시작했는데도 괴담이다, 음모론이다, 다 밝혀지고 확인됐다, 논란이 종결됐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 절대 부정선거는 없다면서 계급품 물고 발작정세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 허위사실 괴담 유포자이고 음모론자들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합니다. 그럼 먼저 4.15 총선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하태경, 이준석과 그 추종자들을 비판한 김소연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꽤 길긴 하지만 상당히 글이 가독성이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제목은 하태경, 이준석 음모론자 수준, 이런 제목이 붙어 있네요. 확인 검증해 봐야 한다 하면 태극기 틀딱, 각종 증거가 나왔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면 태극기 틀딱 극우, 선관위는 여러 의혹을 밝혀라 하면 태극기 틀딱 극우 음모론자. 그래서 작년부터 10대 20대 태극기 틀딱 극우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뜬금없는 이들의 틀딱몰이로 젊은 층들이 갑자기 태극기 틀딱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태경, 이준석 추종자들, 이 바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이준석을 비판하는 기사나 유튜브 이런 데에 이런 자들이 들어가서 태극기 틀딱 그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댓글들을 붙이면서 일종의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괴담이다, 음모론이다, 다 밝혀지고 확인됐다, 논란 종결됐다라니. 언제 밝혀지고 어떻게 확인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법정기한 6개월을 훌쩍 넘기고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검증기일이 겨우 잡히기 시작했는데 뭔 소리인지. 참나, 이런 자들이 바로 허위사실 괴담 유포자이고 음모론자입니다. 하태경, 이준석 부류들에게 지령받고 틀딱틀딱거리는 단세포 아메바들 아주 가관이죠. 이 시점에서 아메바들에게 새삼 미안. 태극기 틀딱 누나라 글을 길고 지루하게 쓴다. 니네 아메바들처럼 크크크크 그리면서 쓰너줄만 써야 하는데 안독정 아메바들 배려 못한 것 아주 많이 미안해요. 이번 페미 논란에도 그렇고 그렇게 합리적 사고가 안 되고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것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 하태경, 이준석이 갖고 놀기 딱 좋은 가붕계 대깨문 수준들입니다. 태극기 틀딱 극우 음모론자고 폭언 낙인 찍기 몇 개 단어만 알려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태극기 극우 틀딱거리는 아메바들, 30대 40대들이 많은 듯한데 위에서 똥팔육달에게 눌리고 아래서 준석이 같은 애들로부터 치이니 생각들이 없어진 건지 쯧쯧. 막상 10대 20대들은 사고도 자유롭고 합리적이던데 이들 3049 일부 아메바들 참 걱정입니다. 탄탄한 정권 비호 세력인 맘카페 대깨문들도 3040들이 많은데 국가와 사회와 제도를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왜 법에 정해진 소송 절차와 확인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권리까지 미친놈들처럼 막으려 난리인지, 절차에 따라 확인 검증에서 문제점 발견되면 처벌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일이고, 관리 부실 정도로만 하더라도 국민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각종 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일이지요. 저는 작년부터 부정선거 확인하자는 주장에 발작하고 계급품 물며 악다구니 쓰는 하태경, 이준석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웃기는 인간들이다 싶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심지어 그 주댕이 털기 좋아하는 유시민이나 조국, 털보도 입 닥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원한다는데 왜 자기들이 급발진 알러지 반응하면서 선관위 비호할 게 뭘까요? 탄핵의 강, 드루킹 몸통 밝히기, 부정선거 논란을 대한 이들의 일관된 소극적 태도, 아니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태도는 참 황당한 일이고 연구 대상입니다. 부정선거 규탄하는 국민들에게는 혐오와 낙인 찍기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에게는 따뜻하고 세상 관대한 태도로, 참나 아무리 봐도 웃기는 놈들이죠. 자기들 보고 돈을 달래요, 함께 해달래요. 본인들에게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부들거릴까요? 국민들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데 왜 발작하는 걸까요? 저는 작년부터 발작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는 부리들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단 한 번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부들거리지? 그냥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심지어 참 희한하게도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눈 감고 있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될 일을 말만 나오면 부들부들 발작 병적 증상. 이상하죠. 이쯤 되면 절대 부정선거 없다면서 계급품 발작 증세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들이라 해야겠죠. 사람이 하는 일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현상이 보이면 국민들은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국가기관은 국민들께 확인 검증을 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참 신기하고 특이한 인간들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어쩐다 개소리 하는 것, 그런 판단이면 본인만 입 닥치고 말 안 하면 정치적 개이득 볼 텐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재갈 물리고 논란을 원천 봉쇄시키려 할까요? 말만 나와도 눈에 살기가 차고 알러지 발작에 부들부들.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아래는 부여 선관위 사건에 대해 선관위 측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일부입니다. 지난달에 대전지검 논산지청으로 송치된 부여선관위 사건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부여경찰서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참고로 이 부여선관위 사건 변호인이 바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부여선관위 사건은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발생해서 기계를 다시 돌리고, 또 선관위 직원이 그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찍고 뭐 이런 사건들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대전총국장인 김방현 기자가 한국에서는 가장 충실하게 보도해 왔습니다. 그 김방현 기자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글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씩 잘못된 것은 언젠가 밝혀낼 수 있고 밝혀내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무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선거는 권력자들의 통과 의례 요식 행위일 뿐 우리의 선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소연 변호사 글
그걸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쓰죠. 충분히 아마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 절차에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왜 의문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건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하태경, 이준석 추종자들 혹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나연준 제3의 길 편집위원의 발언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금 호남 지역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복합 쇼핑몰 관련입니다.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광주하고 전남 전북 그 호남 지역에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안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좌파 단체나 이런 쪽에서 막 반대가 심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소위 이제 지역 상권 보호한다는 그런 이름하에 그런 게 안 들어와서 시민들은 사실 많이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나인준 의원은 최근에 이 대기업 복합 쇼핑몰 광주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호남에 대해 접근할 것인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연준 씨는 본인이 광주 출신입니다. 지금도 아마 광주에 살고 있고 이 왜곡된 반시장 반자유 이런 정서를 바꾸어서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호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 지식인입니다. 나윤준 씨 글은 이렇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보수정당은 5.18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비석 닦고 무릎 꿇어도 안 된다. 5월 단체와 만남은 최소화해야 한다. 영양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지지교수 518명 만들어서 숟가락 올려도 김두관이 진정한 5월 정신은 정권 연장이라고 개드립을 쳐도 5월 단체는 이런 방구 언급도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 입당했다고 하루 만에 지지를 못하겠단다. 5.18은 역사적 비극이지만 정치적 효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파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상품권이다. 좌파는 5.18로 정치깡을 하는 것이다. 보수는 5.18 말고 다른 말을 해야 한다. 5.18 대신 김성수와 송진우를 말하고 기념사업 대신 복합 쇼핑몰을 말해야 한다. 남의 제사에 가서 초상집 개꼴이 되지 말자. 보수의 역사적 전통과 호남을 연결시키고 제사의 위선적 기념이 아니라 세속의 욕망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보수정당이 호남 민심 잡겠다고 무슨 가서 5.18 단체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호남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인천 김성수나 고아 송진우 같은 호남의 이런 민족적이고 우파적인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물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김성수, 송진우를 말하고 그리고 무슨 5.18 기념사업 이런 거에 보수정당이 어떻게 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해봐야 좌파정당의 정치적 재산이지 그런다고 우파정당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직접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복합 쇼핑몰 유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호남의 민심에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연준 의원과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주동식 씨도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수 정당이라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